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깨졌던 코스피 2400선이 오늘 다시금 회복해주면서 반가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인데요. 환율까지도 소폭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덕분인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다는 점은 참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실 전문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장이 끝나기까지 1시간가량 남아있는데요. 전문가님의 강의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실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함께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45선에서 움직이면서 1.9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하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82%의 상승률입니다. 지수와 함께 이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이 홀로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함께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가운 점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상위단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는가 했다가 현재는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가 약세를 보였었지만 그 영향을 우리 시장에서는 미미하게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 주에 열릴 미 CES에서 HBM3E의 16단 시제품을 SK하이닉스가 공개하겠다라고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주 대다수가 강한 반등의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이 미국 IRA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영향으로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3%대 강세 나타나주고 있고요. 같은 이슈에 현대차의 주가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아가 그 상승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현재 낙폭을 1%대로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정되어 있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 덕분에 또 제약바이오단에서도 함께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 나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상승세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서 자사주 210억 원을 처분해서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나눠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한때 20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20만 500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면서 새해 첫날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데요. 어제 낙폭을 크게 보여주면서 신저가를 찍었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형제가 그 주인공인데 오늘은 더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어제의 낙폭을 다시금 만회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7%대 상승이고요. 에코프로는 9%대 상승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더해서 이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까지 함께 상승 재료가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제 삼성전자발 이슈에 단숨에 시총 5위 자리를 탈환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금 한 번 더 상승해주면서 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주목을 받았던 코스닥 바이오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흐름 함께 이어갑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이오와 삼청당 제약이 탄력 있게 오늘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이러한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3월까지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주의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시선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불확실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2400선 회복 탄탄하게 지켜가는 게 너무 반갑거든요. 네. 이런 신나는 마음은 잠깐 내려놓는 게 더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자, 이제 이게 있어요. 오늘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시장이 좀 올랐느냐를 면밀히 분석해 보자면 어찌됐든 그 지금 전국이 불안정했던 부분들, 그 불확실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어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영장이 떨어져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간다고 보고 있는 거고, 최성목 그 지금 권한대행이죠.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어요. 대놓고 이제 우리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분이 만약에 2명을 임명을 안 했으면 지금 경제가 더더욱이 불확실성으로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전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됨으로 해서 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심어졌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급 화색을 하게 됐고 외국인들이 살짝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체포 과정에서도 보니까 지금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처하고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확실성이 오후장 불확실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낙관하기는 이르고 하지만 지금의 어느 정도의 해소되어가는 불확실성이 이제 3월장까지는 이런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해소되어져 간다는 기대감이 양쪽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은 그때까지는 올라도 데드캣 바운스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떨어지면 또 불확실성 지속이고 또 오르면 데드캣 바운스고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3월까지는 좀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이 막상 지나고 나면 또 2월 달부터는 아마 이제 코스닥 감사보고서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뭐 악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악재 즉 지뢰밭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내 변수적 요인, 대외 변수적 요인, 그렇죠. 이게 지금 두 개 다가 존재하고 있어요. 대내 변수적 요인은 전국의 불안전함,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탄핵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요 불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대외적 불확실성은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라고 봐야 되죠. from 트럼프 to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환율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은 곳곳에 지뢰밭이 있다. 낙관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먼저 내려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전국의 불확실성이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졌던 내용들이 지금은 일부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이어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비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강의는 또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껏 이제 강의를 해드렸지만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띄엄띄엄 들으신 분들 아니면 앞에는 아예 듣지 못하신 분들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서 힌트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시기는 내가 차분히 내 실력을 쌓아가는 시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것을 잡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과하게 내가 매수 매도에 섣부른 참여는 더더욱이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준 게 있습니다. 나는 왜 주식을 하는가? 왜? Why? 뭐, 이 대답은 간단하죠. 이것 때문에 하죠. 그죠? 이것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실 거야. 머니. 그죠? 돈 벌려고 합니다. 그 외에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돈을 벌고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뭐 채권에 투자를 한다, 굉장히 꼼꼼하고 다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은행에 가서 적금 하나 넣는데도 이율은 어떻게 되며 만기가 언제이며 이게 뭐 안전한지 또 불안전한 상품인지 이걸 다 체크를 해봐요. 근데 주식시장에 들어와서만큼만 돈을 버는 방법이 희한하게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왜? 남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생전 사시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어 보신 분이 아닌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오르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는가. 그 기술적 분석도 굉장히 어설프게 합니다. 그게 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돈에는 분명하게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 내가 이건 10개월 뒤에 쓸 돈. 내가 혹은 요거는 내년에 내 아이 대학 등록금. 그죠? 요거는 또 요 돈은 내년에 딸 시집 보낼 돈. 이렇게 돈의 성질들이 있어요. 쓰임새와 성질이 있습니다. 요거는 내 노후 자금이니까 재테크를 해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앵커님에게는 어떤 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집 가야 될 돈, 그죠?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둬야 될 돈들이 있을 거고, 나는 시집 안 가. 나를 위해서 계속 재투자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필요한 돈, 이런 돈들의 성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들은 반드시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럼 그 쓰임새는 결국은 기한이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라는, 그럼 그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한하고 무관하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예, 손실 볼 확률이 높다. 그죠? 이게 확률이 높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돈의 성질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돈을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될 돈인가 안 될 돈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는 투기형인가 투자형인가, 이걸 뭐 여쭤봤어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간단해요. 불안.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면 돈을 투자해 놓고 자 사자마자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투기형인 거예요. 나는 떨어지면 계속 모아갈 거고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을 믿어. 불안한 건 하나도 없어. 이건 투자형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형이 되는 게 좋겠죠. 근데 투기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기형이 됐든 투자형이 됐든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만 파악하면 돼요. 난 투기형이야. 근데 말은 투기형인데 자 물리면 뭐가 된다? 투자형이 된다. 왜? 물렸으니까. 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장기 투자지. 물려 있기 때문에 생긴 장기 투자지. 그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투기형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투기형이에요. 왜? 불안하잖아. 계속 사놓고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투기형인가 본인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어요? 백전백승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알면 내가 100% 여기서 손실 볼 확률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 방법을 써야지. 그죠? 나를 알아야 돼. 내가 투기형이라고 얘기해놓고 손실은 마이너스 20% 30% 견딘다?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투기형이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손실을 가슴 아프지만 5% 10%에서 잘라내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그 버릇 먼저 드려야 된다. 투자형이면요, 한꺼번에 주식을 사는, 자, 순간적으로 급매수해서 주식을 사는 이런 버릇을 버리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의미에서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그 버릇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뭐다? 손실과 이익을 칼같이 정리하는, 투기형은 손실과 이익을 칼같이 정리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투자형은, 자, 투기형은 손실과 이익을 칼같이 정리를 해야 돼. 미련 없이 칼같이 정리하는 습성이 있어야 되고, 투자형은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그 습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투기형하고 투자형의, 자, 요걸 내 성향을 알았어. 그러면 그 내 성향을 알았을 때에 그 다음 버릇이 뭐가 중요하냐? 요거는 칼같이 이익을 실현하고 칼같이 손절할 수 있는 버릇이 필요해요. 자, 난 투자형임을 확실히 알았어.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다고? 분할로 모아가고 분할로 매수하고 분할로 매도하는 습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이 어려운 이유. 주식이 왜 어려울까요?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죠? 강의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 드렸죠.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자꾸 하라 그래요. 이거는요, 참고용입니다. 산업은, 여기는 끊임없는 산업과 산업이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산업이 이겼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차트가 좋아져서 산업이 이긴 게 아니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차트가 좋아진 거예요. 차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다 나와요. 경제지에 다 나와요. 다 가르쳐줘요. 힌트 다 주고 있잖아. 신문만 봐보세요. 힌트 계속 주고 있어요. 로봇 산업 좋다고 신문은 계속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봤을 뿐이에요. 요새 누가 신문 보나 이게. 여러분, 신문 무시하지 마세요. 그 수많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발로 뛰시는 분들이, 그 기자분들이 하나하나 취재해서 자료 정리해 가면서 올리는 게 기사입니다. 그게 무시당해야 될 걸까요?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만 앉아서 신문 보면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들한테? 그 기자분들한테. 보고받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그 경제지, 요새 누가 경제지 뭐. 경제지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알짜배기 같은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공시 여러분 잘 안 보시죠? 왜 안 보실까요? 해석을 못하니까. 공시를 해석 못하니까 공시를 안 봐요. 근데 정답은 거의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고 내기 걸어도 돼요. 공시를 보면. 아시겠죠? 그건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자, 첫 번째, 기술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까지 성공해가 온 게 작은 어떤 테크닉으로 살아왔다. 난 테크니션이야. 테크닉으로 난 이때까지 이래 성공하고 살아왔어.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장 정상적인 건 땀 흘려 일해서 번 돈, 땀 흘려 노력해서 번 돈들이에요. 그 땀 흘려 노력한 건 뭐예요? 주식보다는 땀 흘려 일하신 게 많겠죠. 근데
주식도 이런 공시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업황 분석을 하고 경제지를 읽고 경제 주간지를 읽어 나가는 그것들은 결국은 땀 흘리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돈을 번 생각을 하십시오. 그 분석이 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땀입니다. 대신 노동의 땀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불한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한, 아니 불, 땀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자꾸 분산 투자하라 그래요. 분산. 분산은요, 이게 엄격한 의미에서 리스크가 동일하고 호재가 동일한 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하고 펀드하고 이게 분산이에요. 주식하고 펀드는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그 이익 구조예요. 이게 어떻게 분산 투자야? 주식하고 금은요, 이건 분산 투자지. 주식하고 달러는요, 이것도 분산 투자지. 왜? 주식이 안 좋을 때 달러가 좋았잖아요. 리스크가 다르다니까. 주식이 안 좋을 때 금 가격이 좋았잖아요. 리스크가 다르다니까. 이게 반드시 주식이 안 좋아야 금 가격도 안 좋습니다도 아니에요. 주식이 좋을 때도 금 가격이 좋았어.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불안할 때 뭐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이런 이제 리스크가 다른 것들은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면서, 그죠? 주식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빠지지, 무슨 이 업황은 안 빠지고 저 업황은 빠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조선 정유 같이 빠졌잖아요. 근데 조선 하나 담고 정유 하나 담고 화학 하나 담고 이래가 다 담아보세요. 결국 같이 빠져요. 그게 무슨 분산 투자야.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 분산 투자는 리스크가 분명히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분산 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배우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10종목. 내가 얘기 드렸죠. 1억을 가지고 10종목에 들어간다. 그럼 1,000만원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앵커님이 그럴 것 같아서, 자, 지금쯤 이제 보고 계시길래 내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몇 종목이나 들고 있어요? 전 4종목 들고 있어요. 4종목 들고 있죠. 네, 수익이 잘 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장이 좋아도 수익 잘 안 나요.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면. 왜 안 날까요? 이유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빠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장이 좋으면 10종목이 수익이 날 확률은 높아져요. 하지만 이게 큰 수익은 아니에요. 왜? 자, 쫙 보다 보면 지금 우리 앵커님 4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4종목 중에 한 종목이 시장이 좋아져서 수익으로 바뀌어. 아마 대다수 수익으로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 대다수 팔 거예요. 왜? 심리적 불안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 수익으로 살짝 전환되면 파는 경우 많았죠. 팔아서 지금 수익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수익 난 건 팔아버리고, 네, 손실 난 거는 자꾸 물을 태우고, 네. 그 버릇이 가장 안 좋은 버릇이 사실은. 왜냐? 그러니까 자꾸 이 빨간색이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 나는 계속 파란색이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할 때 얘는 급하게 없애려고 해요. 그 파란색이 남아있어야 안정감을 느껴. 짜증 내면서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파란색이었어요. 저는 스머프만 키워요, 여러분. 그죠? 빨간색 스머프는 안 키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파란색 스머프만 줄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얘를 계속 물을 태운다니까.
애가 버럭 멍들 때까지 물 태운다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게 분산 투자는 사실 맹점이 많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이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자, 성장성 있는 종목 한 종목에, 그래, 나는 집중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기 시작한다? 투기형이 아니고 투자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돈이 생길 때 또 그 종목을 계속 사 모으겠죠. 또 돈이 생길 때 그 종목을 사 모으겠죠.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공시도 꼼꼼히 살피겠죠. 지금 네 종목이 되면 죄송합니다. 지금 네 종목이나 되면 여기에 공시가 뭐가 나왔는지, 좋은 기사는 뭐가 나온지 체크해 볼 틈이 없어요. 왜?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면 네 종목만 돼도 공시 체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뉴스 체크하고 이러다 보면 내 할 일을 못 해요. 자, 앵커님께 여쭤봅니다. 네 종목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이 저녁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죠.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아, 내가 네 종목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투자한 종목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찔끔 들어가 있으니까 에이, 뭐 올라도 그 정도고 떨어져도 그 정도고 크게 떨어지겠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식이 손실나는 채로 가다 보면 재테크에 관심이 점 떨어져요. 자, 우리 기성세대가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 세대에 대해서.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았어요. 만석분은 안 돼도 천석분은 될 수 있는, 열심히만 노력하면. 그죠? 집도 살 수 있었고. 근데 지금 앵커님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야, 집 사겠나? 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기성세대가. 물가를 너무 높여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꾸 뭔가 로봇이 대체를 한대요. 그죠? 로봇 비서도 등장하고, 그죠?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 자꾸 인공지능이 뭔가 활개치고, 뭔가 좀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기계가 혹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느냐? 먹고 놀아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진짜 실제로 돈을 벌만한 게 없어. 진짜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좀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좀 미안해해야 돼. 이들이 지금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식당만 해도 가보세요. 옛날에 식당 아르바이트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이 계속 돌아다녀요. 키오스크로 주문 다 하고. 거의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 사람이 없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빈곤형으로 빈곤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제3의 물결, 빈곤,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심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노릴 수 있는, 이 젊은 세대가 노릴 수 있는 재테크는 뭐냐? 결국은 주식이에요. 그 코인, 주식 막 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할까요? 이들이 지금 집이라도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는 수 있는 거는
투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정년까지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이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 그 투자의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아마 21세기, 22세기에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은 앵커님께 내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주식이에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주식이나 코인이에요. 왜? 합리적인 재테크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돈을 크게 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로 넘어갔어. 그죠? 뭔가 내가 창업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잘못 가르치다 보면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봐. 지금 네 종목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 손실 중이고 자꾸 잘못 배워놓으니까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보게 되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들이 어디로 가요? 유튜브 희생자가 되는 거고. 그죠? 옛날에 그 보험 설계사 있잖아요. 억대 연봉의 보험 설계사가 나와갖고 당신도 억대 연봉의 보험 설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로 수많은 보험 설계사 희생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수많은 밑바탕을 깔아주는 이 보험 설계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기 가족 가입시키고 2년 이내 해약 하면 돈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가족도 오만서 가입시킨 거지. 근데 그 외에 가입시키려고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은 결국은 지인들, 가족들 가입시키고 그만둬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2년 이내 해약이 되고 보험사만 배가 계속 불러진 거지. 보험사가 일부러 노린 거예요. 그 억대 연봉의 보험 설계사 하나를 롤 모델로 세워서 수많은 보험 설계사 희생자들이 등장하게끔 만든 거야.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찍고 수많은 유튜브 희생자들이 등장했잖아요. 장비를 사고, 그죠? 편집을 하고 다 해봤지만, 이게 유튜브 구독자 수를 실제로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무리수. 첫 번째, 무리수를 떠야 돼. 쓸데없는 얘기, 가짜 뉴스 이런 걸로 무리수를 떠야만 내 유튜브 시청률이 떡상하거든. 그죠? 무리수를 뜨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그 무리수를 떠서 잘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편집자가 또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돈이 계속 새는 거야.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근데 유튜브가, 구글이 억대 연봉을 넘기는 유튜브들 몇 명을 내세워서 수많은 유튜브 희생자들을 배출시킨 겁니다. 이들은 끝까지 희생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한두 사람이야. 성공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야. 그런데 나는 목을 안 매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잘못 가르친 게 결국은 잘못된다는 얘기야. 잘못 배웠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게 돼요. 답답해요,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주식을 설명할 때 좀 제대로 설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분산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못해서 그래요. 단기 투자해가 내 돈 벌었다 하는 사람 극히 못 봤어요.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자꾸 왜 확률이 떨어지는 곳에 가서 놀아? 확률이 높은 곳에 가서 있어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럼 기술 부족인가? 심리 나약인가? 개념 오인인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했어요.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간, 그게 이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앵커님,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계속 좋습니까? 지금 코스닥도 다시 700선 넘어가려고 하고요. 예.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잘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네.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낙관론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오후장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포가 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체포가 안 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또 생겨서 오후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 오후잖아요. 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켜보자고요. 예. 자, 실전 강의를 계속했어요. 이런 기본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방송을 했는 게 12월 18일입니다. 작년도 12월 18일, 뭐 거의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경제 주간지를 보면서 LG가 선보인, 그죠? 미래차, 요걸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다음에 트럼프 경제 주간지에서는 트럼프 규제 완화 예고, 자율주행 가속 페달, 자율주행이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25년도 딱 들었으니까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쪽에서 벌써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트럼프 이제 곧 들었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차. 자, 오늘 LG 우리 앵커님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LG 이노텍 주가가 얼마 정도 지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반등의 어떤 신호타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배운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 배운 그대로 적용해 보면 LG 이노텍은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왜? 자율주행차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해봐야 되는 게, 자, 시장은 지금 죽어 있어요. 시장. 업황은요, 이 LG 디스플레이 업황, 자율주행차 관련, 그 다음에 지금 그 카메라 모듈 관련 업황이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죽어있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종목의 주가는요, 주가는 지금 죽어있어요. 이때가 뭐라고? 투자 적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 적기인데 이거는 단타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뭐라고? 모아가면 된다. 분할 매수. 그죠? 이 얘기예요. 분할 매수. 하면 된다. 자, 앵커님, 오늘 LG 이노텍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나요? 네, 지금 2%대 올라서 그렇지. 16만 1,700원. 이건 눈에 불을 안 봐도 뻔해. 올라. 왜? 이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거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거든, 이미. 그걸 미리 짚어드린 거예요. 미리 짚어드린 거야. 분명히 나온다니까. 자, 차트도 보자고요. 차트 보면 지금 계속 하락했어요. 이게 일봉이야. 주봉상은 아직 개화기가 시작도 안 됐어요. 개화기 한번 꼽히려고 하다가 시장이 죽으면서 같이 죽었어. 근데 지금 요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지. 요 박스권을 뚫기 시작하면, 자, 이게 산업에 뭐가 된다고? 개화기, 그죠? 그 다음에 중흥기로 넘어가겠지, 그죠? 중흥기. 그 다음에 절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절정에서 눌림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체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세태기가 나온다니까. 그 산업 사이클도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개화기, 중흥기, 절정,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정체기, 그 다음 세태기, 세태기에서 다시 정체기, 그러다가 다시 개화기,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다고. 그 주식을 제대로 배우라니까. 여기서는 단타 치면 안 돼. 뭘? LG 이노텍은 단타 치면 안 돼. 여기서 모아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다 짚어드리고 있잖아. 지금 강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짚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LNG. 이건 공시. 12월 18일 날 공시 분석해 드린 겁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자, 어디랑? 알가님 인터내셔널 제네럴 트레이딩. 무역회사 이름 같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회사를 구글링 해보니까 무슨 회사다? 다국적 회사다. 어디에? 중동에. 쿠웨이트, 카타르하고 막 이런 중동의 여러 나라들하고 산업을 같이 하는 다국적 회사다. 근데 이 BHI는 뭐라고? 무슨 회사라고? 수소 발전 설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중동에 지금 첫 발을 내디딘 거야. 그것도 다국적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금액을 가지고? 500억. 이 첫 번째 계약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게 지금 신호탄이에요. 500억 있잖아. 이제 카타르. 자, 그 나라가 잘 생각해 봐요. 자원을 무기로 한 나라야. 그죠? 석유는 팔아먹기 바쁜 나라고, 원유는. 그죠? 그 외에는 자원이 크게 없어. 다 모래 사막이야. 그죠? 제대로 그 회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그래, 설비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들도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화학연료로 때울 수 있어요? 못 때워. 전기를 발전시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SMR도 필요한데, 여기 땅이 너무 더워서 냉각. 보통의 이 원자력은 어디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닷가. 왜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도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저런데 다 바닷가 근처잖아. 왜? 왜? 이유를 알아야지. 원자력이 바닷가 근처에 자리 잡는 이유는 순행 시스템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기 중동 지역은 순행 시스템이 돼요, 안 돼요? 저거 마실 물도 없는데 무슨 순행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원자력이 잘 안 되니까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소, H. 여기는 암모니아는 많이 형성돼. 암모니아가 뭐예요? H3. 수소 3개로 복합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수소 발전 설비를 얘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야. 누구? 사우디의 빈살만도.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도 지금 안보공단 네옴시티에 수소 발전 설비부터 먼저 하려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뭐라고? BHI, 수소 발전 설비하는 회사. 자, 요래 보세요. 일봉생 요래 올랐다가 지금 눌림목 들어왔다가 다시 오른 중이죠. 오를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단기로 접근해도 돼. 중장기도 가능해. 단기, 중장기 모두 가능해. 왜? 자, 다시 짚어볼까? 시장은 죽어 있어요, 지금. 이건 공통돼. 업황은, 수소 발전 설비 업황. 살아있지. 그 다음에 종목의 주가는
이게 지금 죽어 있다고 보긴 힘들잖아요. 중간쯤 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중장기는 조금 단기 쪽이 더 가깝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어디서 체크해 볼 수 있다고? 공시. 그 성장성이 보니까 알가님 인터내셔널 여기가 다국적 기업이고 이제 첫 계약을 500억짜리 첫 계약을 했다. 이거는 지금 카타르하고 쿠웨이트 이런 데 2차, 3차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성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가는 지금의 주가가 크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중장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다.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고 단타를 쳐도 된다는 얘기. 이제 정리가 딱 됩니까? 이렇게 예시를 딱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 이때 벌써 얘기했지. LG 이노텍 고성능 카메라. 자, 모듈하고 삼성 현대차 그룹 협력 일지. 자, 삼성하고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12월 19일 날 이미 경제지에서 얘기 다 떨어졌어. 그럼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어떤 회사를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이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얘기가 있었잖아. 어디? 어느 회사랑? 한참 더 가야 되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미 얘기 있었잖아. 그 전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전에 이미 이거 보여드리면서 강의해드렸어.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 현대차, 삼성. 현대는 보스턴 로보틱스. 삼성은 이미 다 얘기해드리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얘기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눈, 얘가 갖고 있는 눈, 휴머노이드 로봇이 갖고 있는 눈, 이게 어디 거라고? 고성능 카메라 모듈. 어디 거라고? LG 이노텍 거라고.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신문에서 이미 힌트 다 주고 있는데, 야,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현대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로보틱스야. 얘기를 신문에서 이미 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신문을 안 봐요. 오직 뭐에 매달린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매달려. 그러니까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 안 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해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강의를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내 거를 만들어 놔야 정말 시장이 좋을 때 내가 어떤 종목을 담을 것인가,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할 것인가, 단기로 승부를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결정에 대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 올 한 해를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의 강의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신문과 공시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짚어주시면서 오늘은 LG 이노텍 그리고 BHI의 공시 분석을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의 더 많은 전략은 하단 QR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요. 전문가
전문가님의 분석과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